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의 경제입니다. 송동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거의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2016년이네요. 벌써 5년이 됐는데, 그때 한미 FTA로 서비스 시장 개방을 앞두고 이제 자격 시장, 우리 부동산 시장까지 이제 완전히 개방돼 2018년에 개방이 되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걸 앞두고 이제 부동산 서비스 시장의 발전 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국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내가 건물을 사고 싶은 만 돈을 설정하고 그 돈만큼의 주식을 발행하면 여러분들이 공모주로 청약을 하고 3호로 청약을 해서 그만큼의 돈이 모여지면 그 돈으로 건물을 사고, 건물을 사서 운영해서 운영 수익을 주고 나중에 팔아서 매각 차익을 주는 게 바로 리츠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돼야 되겠다. 법은 만들어졌는데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홍보도 많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펀드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은행 가면은 나중에 뭐 하면 펀드 들으시라고 이렇게 권유도 받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펀드와 같은 개념인데 펀드보다는 더 좋은 개념이에요. 펀드는, 소위 펀드는, 이 펀드는 운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펀드를 모아가지고 이걸 사는데 얘 펀드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아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소유자가 있고 펀드가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리츠는 이 덩어리 자체를 소유한다 그랬잖아요. 소유하니까 내 돈이 그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벽돌 한 장이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리츠와 펀드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리츠 제도를 좀 발전시켜 달라. 제도적으로 세금도 이중과세 하지 말고 이러한 리츠 제도가 국제투자시장의 장벽이 무너지면 거대 자본이 들어오고 좋은 부동산은 알맹이처럼 외국계 투자펀드들이 다 가져가고, 한국은 제도가 가로막아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은 안 좋은 부동산, 수익이 안 나는 부동산, 그러다 길 가다가 재수없어서 기획부동산한테 걸려가지고 엉뚱한 데 투자해서 평생 동안 뭐 조상 몇 자리도 못 쓰는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 산업을 좀 발전시키자, 활성화시키자. 부동산 시장이 양분돼 있어요. 한쪽은 투자로서의 부동산, 한쪽은 뭐예요? 부동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게 부동산이죠. 내가 공장을 하는 사람은 공장을 가져야 돼. 내가 집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집을 가져야 돼. 이렇게 실수요를 목적으로 사는 부동산. 나는 실수요하지는 않고 빌려주고 세를 받으려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용 부동산,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실소유와 투자용 부동산, 어느 것 하나 아직까지 한국에는 이렇게 제도가, 법이 깔끔하게 이쪽 투자자 편에서, 투자자가 누굽니까? 그냥 국민들이에요. 옛날부터 부동산 그럼 투기다 하는 생각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서 이렇게 투자시장의 제도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도를, 부동산 투자 시장의 그 산업을 좀 선진화해달라라고 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교수, 언론계, 학계,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2016년에 그 세미나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 분야 및 서비스 산업 발전에 관한 세미나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부동산신문과 협력해서 현 정부의 창조적 금융경제정책의 현실화 작업의 한 축이자 선진국형 간접투자로서의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서비스 산업인 부동산 금융, 특히 리츠 관련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그 세미나를 주관하시고
기획을 하신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송동은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식순에 따라서 인사말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송동은 부동산 금융학 박사님의 인사말을 청해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국부동산 금융 분야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부동산 경제연구소 송동원 소장입니다. 오시기가 쉽지 않은 이곳 국회까지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과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와 미래의 시장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행사 주관자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작금의 부동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0년 초 일본의 부동산 버블 경제의 붕괴를 예측했던 세계적인 미래학자 헤리덴트가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라는 저서를 냈습니다. 제목에 나오는 2018년은 한국 인구의 최고점을 찍는 해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예상되는 시점이자 국내적으로는 대선이 끝나 다음 정부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은 곧 부동산이 공급보다 수요가 정점을 찍는 해가 될 수도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점이 지나면 우리도 부동산 버블이 시작되는 해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가 존재하기에 공급자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요자가 급격히 줄어든다면 공급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택,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시장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실질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산업은 거대한 자산가치적 측면에 비해 제도가 미비하고 산업의 종사자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산업은 아직 정보의 낮은 공개성과 투자시장의 안전장치 미흡 등으로 신뢰도, 투명성도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향후 몇 년 안에 국경이 무너지고 글로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 다국적 부동산 투자기업이 몰려들어옵니다. 이를 대비하고 성장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과 부동산 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에 이를 반영한 국토부의 보도자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산업을 고부가가치로 창출하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금융을 포함한 건설, 관리 시장을 비롯해서 전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도 리츠를 부동산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민간이 주관하는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금융 분야를 비롯하여 건설, 중개, 관리 및 전문 자격사들과 많은 컨설턴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내외인들이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걸음을 하셨으니 발표자나 패널들과 같이 많은 공감대를 이루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이 작은 행사가 부동산 산업 발전에 일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인사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부 발표된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다뤄볼 만한 사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의 자장을 맡으신 송동원 박사님이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오셔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세 분 발표자님들께 감사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 이
정책 세미나라든지 이런 전문 토론은 꼭 내가 필요한 부분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조금 늦으시더라도 시간이 되시면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아니면은 자리를 옮기셔도 되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FTA 체결로 인해서 2017년 부동산 서비스 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부동산 산업의 발전 방안과 최근 국토부가 입성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금융산업, 특히 리츠 산업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혹시 이제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일반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리츠라고 하는 게 소위 우리가 갯돈 모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의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전에는 한 명이 부동산을 샀지만 지금은 100명이 사고 1000명이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가 잘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국민들의 건전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이런 게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업 부동산들이 난리가고 이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부동산에 좋은 대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고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그 법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예산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요. 어떤 산업이라도 성장의 초기에는 제도가 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미나를 하고 세미나 결과를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하고 그 정책 제안으로 입법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세미나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 자문협회 모현수 회장님께서는 이 자문업의 현황 너무 지금 현재 경직되어 있고 대상 규모가 작다.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이런 자문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강영기 연구원은 공모형과 자기관리 리츠에 이런 제도적 장치가 좀 보완되어야 되고 또한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했고요. 이현 변호사님께서는 자본시장법상 펀드하고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리츠의 어떤 비교를 좀 해 주시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패널들께서는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셔도 되고 또한 본인의 의견을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리츠 산업 분야의 학문적인 업적도 훌륭하신 우리 김재태 교수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리츠가 2000년부터 생긴 제도잖아요. 그런데 자기관리 리츠가 일반 국민들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위탁 리츠는 돈을 100억, 200억씩 이렇게 출자한 기관들이 돈을 모아서 큰 건물이나 좋은 상품을 투자해서 그냥 그들만이 수익을 가져가는 제도인데 일반인들이 소액을 가지고도 좋은 우량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가장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뭐 제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 어떤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보십니까? 다음은 우리 정재홍 교수님 차례인데요. 정재홍 교수님은 그 NPL 시장, 즉 그 담보부 채권, 담보부 필채권 시장에서 많은 그 경험과 이론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리츠라는 게 결국 부동산 투자회사인데요. 이 제도가 부실해서 과거에는 외국계 투자회사, 뭐 우리가 많이 빌어봤던 론스타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IMF 기간 동안에 아주 금융기관이 초토화될 때 물건에 많이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그야말로 국가의 수익 자산이 외국 투자가들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이때 이들이 투자한 자산의 대부분이 NPL 자산입니다. 앞으로 리츠 산업이 궤도에 오르고 활성화된다면 그런 NPL 쪽에서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회사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소액 투자가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높은 배당을 받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투자 대상으로서 NPL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수님이 준비한 자료를
듣겠습니다. 리츠가 좀 더 발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그 리츠 제도라고 하는 게 주식을 5,000원짜리 주식 공개적으로 발행해가지고 몇 천억을 모으는 이런 제도입니다. 여기는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1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좋은 우량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기 어디 강남에 가면 기획 부동산들 있잖아요. 쓰지도 못하는 땅 좋다고 파는 이런 사람들이 설치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 또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세제적인 부분 이중과세를 막 해버리고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이 잘 될까봐 오히려 견제하고 있는 게 정부인 것 같아요. 당장 2017년 내년이면 이미 그 2011년도에 그 FTA가 체결됐죠. 2017년도면 외국 본드들이 자유스럽게 지금도 들어오지만 전문 자격사들까지 다 들어와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코앞에서도 제도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지고 상장된 회사가 5개 있었는데 3개가 상장 폐지됐습니다. 종이 쪼가리 됐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 됐으면 그 주식을 산 국민들은 정말 뭐 아주 손해를 본 것이죠. 이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오늘 국토부가 나오지 않아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부동산 정책연구원장님이신 김홍기 원장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전직이 국토부신데 부동산 실물자산인 이 부동산이 유동화가 되면요, 이 리츠 산업이 발전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집을 사고 팔고 등기를 하고 이랬지만 그 중개사 사무실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도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ABS라든지 MBS라든지 이러한 유동화 채권은 지금도 부동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부동산 분야만 오랫동안 취재해온 한국경제신문의 은하영 기자 차례입니다. 우리나라 리츠, 위탁 리츠부터 자기관리 리츠까지 오랫동안 그 취재 경험으로 간단히 발표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면은 이 일반인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를 잘 알기가 힘들어요. 오랫동안 리츠가 뭐다, 뭐 상품이 뭐다 이런 총론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취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담당자들이 깨야 돼요. 그 몇 명 안 되는 정책 부서에 그 전무성 계류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천천히 갑니다. 국가가. 그런 면에서 아주 전문 기자라면 그 앞으로 강성 취재를 좀 부탁합니다. 네,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